내가 내려서 할게. 조용한 배려? 감사합니다. 고마운 배려. 감사합니다. 깨끗한 배려. 감사합니다. 당신의 배려가 아이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금요일엔 다 상담입니다. 세상만사 모조리 다 취급합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헷갈려. 세상 얘기 전부 다 상담. 네, 금요일엔 다 상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시사, 예술 혹은 UFO의 비밀까지 이 다 상담 함께 하실 분,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한국 스포츠 사회학회의 회원이시고 예. 그리고 스포츠 칼럼도 쓰시는데 스포츠 칼럼은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주로 시사 칼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서부터 의뢰죠. 문화사회연구소 등등 오지랖정이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가지 좀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초에 그 자문위원들이 그냥 그렇죠. 통째로 이제 그 자문위원 탈퇴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인권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밀려나서 그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남아 뭐 계시군요. 자문위원으로 남아있는 좀 그런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평소 인간관계라든가. 예. 이렇게 감투를 주기만 하면 넙죽넙죽 다 받아서 예. 쓰셨다. 이때까지 오지랖정. 네. 그래도 결국 스포츠를 본다는 것도 이 사회를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는 또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도 좀 표명을 해보고. 일종의 위장 취업이라고 하죠. 스포츠 과학부에. 그런데 첫 시간은 그래도 스포츠 과학부하고 그나마 연관이 있는 주제를 저희가 골랐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일지 힌트를 먼저 들어보시죠. 다시 한 번 센터링 좋습니다. 슈터장 슛! 이 암소이 들리십니까? 유럽을 지금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아직은 일본에 있어야 되는 건가를 두고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팬들께서는 오늘의 주제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네, 먼저 박지성 선수와 관련한 의뢰, 문의, 고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박지성 선수 정말 좋아하는 축구 팬인데요. 친구들하고 박지성 선수 얘기하다가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 중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박지성 선수가 과연 메뉴 내에서 존재감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 메뉴에서 뛴 게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맨날 그 경기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기사거리가 나와야 되고 위대한 선수다 이런 얘기 아시아 선수들의 모범이 된다 이런 소리 맨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다음 뭐 교체 선수로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언론들처럼 그렇게 박지성에 정말 열광하고 있는지 개고기송도 가끔 울려 퍼지는 거지 맨날 그렇게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술자리에서도 그런 논란도 좀 정리되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예. 이건 사실 단순히 축구 팬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들에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지난 어느 날 그 첼시전 이후에 보니까 그 최다 클릭으로 한 6, 7개가 그냥 몽땅 다 박지성 선수 그렇죠. 내용이더라고요. 네. 온 국민의 관심사죠. 남성들도 좋아하고 예. 여성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의문은 계속 들어요. 박지성 선수는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에게 네. 이제는 중요한 선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체 요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그러니까 그 팀의 무슨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고 뭐 그거는 좀 거리가 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6년 전에 데려갈 때는 그 유니폼 팔기 위해 데려간 거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어느 기자가 쓴 영국 기자죠. 축구 기자가 쓴 글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지난 몇 년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장 향상이 된 선수다. 그러니까 처음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신뢰감도 별로 없었고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이제 많이 뛰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이 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공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빈자리를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그 어느 기자의 얘기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고투맨. 그래서 공을 주고 싶은 선수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는 데 있어서 이런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영국 언론, 우리 언론보다 영국 언론이 훨씬 더 정론이고 정확할 것이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거든요. 아, 그렇죠.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주 작은 것도 다 기사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스포츠 기자들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히 이제 박지성 기사는 어떻게 쓰냐 하면요. 번역 기사를 주로 씁니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권위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번역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어떤 독자들을 현혹하는, 잘못 알게 하는 왜곡 기사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언론의 문제는 이제 거의 박지성 기사는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다음 경기 뛸 거냐 못 뛸 거냐. 네. 그러니까 취재도 사실 별로 안 해요. 그냥 그 기자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다음 경기 뛸 거냐 못 뛸 거냐. 그러니까 거의 뭐 점쟁이 저널리즘. 그다음에 퍼거슨이 박지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심술 저널리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은데 보통 그 패턴을 보면은요. 네. 박지성 선수는 다음 경기에 뛸 것 같다. 그다음에 뛰면은 요번에 뛰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고 거다. 다음 경기에도 뛸 것이다. 네. 그다음에 못 뛰는 경우는 요번에 못 뛰었기 때문에 다음에 뛸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뭐 혹은 두 번 연속으로 못 뛰면 위기다. 못 뛰면 위기다. 그다음에 이제 두 경기 연속으로 뛰면 존재를 증명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6년째 반복되고 있죠. 6년째. 그렇죠. 뭐 네. 지금도 사실 변함이 없고요. 3년 전, 2년 전인가요? 2009년에 한 12경기를 연속으로 못 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경기 때마다 기자들이 쓰는 얘기가 요번에 못 뛰었다. 다음에 뛸 것이다. 그걸 12번을 계속하니까 보는 독자 입장에서도 좀 안쓰럽죠. 이 박지성 관련 기사는 말이죠. 사실은 중요한 경기에 나왔을 때 제외하고는 6년 전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제 영국 매체 얘기했는데 영국 매체 네. 이런 소식이 가장 많이 실리는 게 이제 데일리 메일, 뉴스 오브 더 월드. 이게 황색지거든요. 황색지의 원조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썬데이 서울에 음흠. 실린 어떤 그 기사를 가지고 예. 저기 버마에서 정론지에서 칼럼을 쓰는 거예요. 썬데이 서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예. 네. 제가 그 이적설만 따지면 최근 2년만 해도 지구 한 3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 사실 그 한 보름 전쯤에 기사가 이제 꽤 남았었는데요. 네. 물밀듯이 한꺼번에 이제 남았는데 뭐냐면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은 트레이드 안 할 것이다. 안 팔 것이다. 네. 계약할 것이다. 오래 하고 싶다. 오래 같이 하고 싶다. 예. 이런 그렇게 이제 기사들이 막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퍼거슨 감독이 이제 박지성은 훌륭한 선수다. 네. 열심히 한다. 훈육된 선수이고 냉정한 선수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는 좀 리그 경기와는 좀 다르게 좀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기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또 지지 않는 플레이도 네. 굉장히 중요한 약간 좀 색다른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건데 박지성 필요한 선수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면서 나는 항상 이 박지성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될 때는 트레이드 안 할 거다. 올해 계약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영 황당한 기사로 이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 박지성 선수 잘 뛰었다. 이렇게 하면 극찬. 근데 정반대도 있어요. 조금만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선수가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장 방출, 위기, 트레이드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변방의식.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에 있는데 우리가 저기 서울에
서울에 아들이 간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잘해도 극찬했다고 그러고 조금만 못해도 너무 걱정스럽고. 사실 그게 이제 지금 박지성뿐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박찬호, 네. 박세리, 그다음에 이제 김연아, 박지성, 추신수 선수까지 네. 일관되게 이어지는 그러한 언론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어떤 호들갑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평소의 극찬 드립, 예. 그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이 실제 칭찬의 격을 떨어뜨려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이 너무 그 언론이 뛰어놓는 바람에 거기에서 혼란이 그 갭이 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중계할 때부터 이 EPL 마니아였거든요. 근데 퍼거슨 감독의 그 선수 운용 스타일을 보면 사실은 한 선수를 계속 뛰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전문화 시켜가지고 박지성 선수는 박지성 선수가 필요한 용도로 정확하게 쓰이고 있고 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 정도 평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제대로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대체 요원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퍼거슨 감독에게는 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수라는 게 필요한. 분명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저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왜 재계약할 거냐 말 거냐 얘기 나오면 예. 그 퍼거슨 감독이 그 팀을 운영해온 역사나 선수를 네. 운영해온 스타일을 보면 저는 박지성 선수와 한다는데 겁니다. 왜냐하면 퍼거슨 감독이 본인이 이제 노동자 집안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노동자 스타일의 선수들을 좋아해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렇죠. 예. 잔꾀 안 부리고 메뉴의 축구를 보시면 화려하기보다는 대단히 노동자적입니다. 그렇죠. 근면 성실하고요. 예, 같이 뛰고 항상. 박지성 선수가 퍼거슨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맞아요. 물론 만능은 아니고 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위치에 써먹을 선수인데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대체 요원이고 때로는 중요한 경기에서는 대부분 주전급으로 나오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긴 한 거죠. 분명히. 그렇죠. 보통 스포츠 운동 선수들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팀에서 리더냐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 기량이 훌륭하면 이제 리더급에 속하는 건데 이제 박지성 선수는 일단 열심히 하죠. 네. 뭐 팀의 리더도 아니고 대신 감독이 믿고 네. 쓰는 선수이고. 근데 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박지성 선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경기 그 출전 선수 명단에도 이름을 못 올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사실 꽤 자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그건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출전 기회가 불안정한 거는 사실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출전 기회가 보장되는 팀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박지성 선수 경우는 워낙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고 싶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또 축구 팬들에게는 이 명품 구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직업을 좋아하는 거지 축구 선수로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옮겨가는 게 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또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예. 어차피 베르바토프처럼 득점 1위 선수도 잘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퍼거슨 감독의 로테이션 시스템 하에서는 박지성 선수만이 아니라 루니도 못 나올 때도 있고 명단도 못 올릴 때도 루니는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안 내보내는 안 거겠죠. 내보내는 예. 거죠. 아끼느라고. 예. 근데 박지성 선수도 큰 경기에서는 아끼느라고 중간에 빼기도 하는데 제가 박지성 선수라면 이 팀에 있겠습니다. 출전 기회가 좀 적더라도 예. 그래도 급여 줄여드는 거 아니거든요. 김호준 씨는 그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기보다 자기가 이 팀에 만족하고 예.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나갔을 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예. 지금 이 나이에 다른 팀에 가서 새로이 적응하고 30살이죠. 네,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네.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렇죠. 그 가치관이 다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대충 큰 오해들을 짚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범근 선수와 예. 지금 감독님이죠. 예. 차범근 이제 감독님이 아니군요. 쉬시네요 지금. 예. 네. 스스로 관두셨으니까 차범근 전 감독 예. 지금 해설자라고 하죠. 예. 와 박지성 선수를 예.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비교 불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 네. 첫 번째
그 차범근 선수는 이제 70년대 독일에서 네. 분데스리가죠. 근데 사실 그때가 그 최고의 리그였죠. 그때는. 그때 네. 최고의 리그는 분데스리가였죠. 네네. 그때 차범근 선수, 그러니까 당시 선수 경우에는 이제 공격수였고, 네. 그러니까 골을 굉장히 득점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데스리가 99골. 그게 외국인 선수로는 최다골입니다. 그게 깨졌습니다. 최근에. 예, 최근에 네, 깨졌는데 네. 한 거의 20몇 년 기록으로 그렇죠.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데뷔하자마자 12골 넣어서 득점 7위. 네. 그리고 한 언론사 선정 1985년 6년 시즌 분데스리가 MVP. 네. 굉장히 그러한 그 큰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고 포지션도 다르죠. 예, 포지션이 좀 다르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차범근 선수는 골을 많이 넣는 네. 거고 이제 박지성 선수는 이제 스트라이커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만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건 이제 박지성 선수와 차범근 선수 경우에 저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차범근 선수만큼 그렇게 그 리그에서 아주 그 스타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있는데 당시 그 차범근 선수의 역량과 지금의 박지성 선수의 경기력을 따지는 거는 조금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지성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박지성 선수의 축구를 보고 있으면 이것은 품성으로 축구를 하는 것이다. 음. 그 사람의 품성이 보인다 할 만큼 매력을 느끼긴 하는데 객관적으로 차범근 전 감독의 선수 시절 영상 같은 걸 보면 저도 어릴 적에 봤는데 그리고 예. 커서도 이제 최근에 동영상에서 보면 한 마리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뛰어다닐 때 그때 차범근 선수 100m 기록이 11초 3이었거든요. 종마입니다. 뛸 때 보면. 그때 그 11초 3을 온 국민이 다 외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아는 게 11초 3입니다. 그리고 지금 EPL과 비교해보자면 예. 뭐 토레스나 뭐 드록바나 뭐 과거의 앙리나 그 정도 급에 가까운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박지성 선수가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 아직은. 그러니까 최고의 리그에서 그 정도 급까지 올라갔고 사실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뽑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아시아에서.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얘기를 됐으면 해야겠죠. 좋겠고 예. 3년 이내는 되지 않을까. 예. 개고기송 예. 이것이 모욕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개고기송이 벌써 한 시리즈로 한 3탄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박지성 노래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박바라고 하죠. 네. 팬들 경우에는 이것이 박지성의 그 위치를 증명을 하는 것이다. 팬들이 박지성을 이렇게 좋아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아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맨유의 팬들이 경기장이나 경기 끝나고 술집 바에 가서 그 선수들 하나씩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풍자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웨인 루니 같은 선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사가 뭐냐면 비싼 돈 들여서 데리고 왔더니 슈렉을 데리고 왔네. 슈렉. 예.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도 애정도 들어있고. 그렇죠. 대신 또 좀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유머도 들어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박지성 선수 경우에는 뭐 고향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개를 잡아먹더라. 이런 식의 그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인종차별적이 아니라. 예, 좀 개는 좀 빼주면 안 되나 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알려졌는데 다른 경우였으면요 아마 우리나라의 그 젊은 네티즌들이 메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사이버 테러하고 다운시키고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박지성이 뛰는 메뉴니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메뉴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바로 아래에 있죠 지금. 바로 아래입니다. 바로 아래 전 뭐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최초의 영입의 마케팅적인 효과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다. 그건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물론 이제 그 효과를 뛰어넘어서 이젠 선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위상도 상승하고 있고 퍼거슨 감독이 원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선수가 되었다. 이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출전불만 얘기하는데 이건 어차피 퍼거슨 감독의 스타일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개고기송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영국적인 유머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그리고 언론을 무조건 믿지 말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언론이 소스로 삼는 언론 자체가 황색이다. 네. 그리고 재계약은 여기까지만 해보죠. 저는 한다에 한 표입니다. 저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좀 더 안정된 출장 기회. 이게 사실 선수한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교수님과 저희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메뉴에 있어라. 그게 좋다.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팀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네. 저도 메뉴에 결국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워낙 그런 자존심을 뭐 높이는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뭐 감독에게 뭐 요구하고 따지고 대드는 선수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면 박지성 선수에 관련한 기본적인 논란, 궁금증 짚어본 것 같습니다. 역시 스포츠 과학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냥 스포츠입니다. 예. 스포츠 방담을 오늘 오지랖 정기준 동아대학교 교수님이시자 그리고 무려 국가인권위원회 아직도 위원회 위원이시며 평소에 스포츠 칼럼보다는 시사 칼럼을 더 많이 쓰시는 정기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뭔가 애틋하고 제법 요긴 하고 결국 통쾌한 상담.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금요일엔 다 상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걸 다 다룹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 상담대기실에 의뢰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겐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형 가전제품 혹은 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첫 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왜냐? 점점 더 재밌어질 거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다상담의 팟캐스트 오디오가 끝났습니다. 수어 영상이 팟캐스트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손말TV는 팟캐스트의 오디오를 농인의 수어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수어는 소리말과 문법과 문장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도 더 짧아지거나 더 길어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어 영상의 오디오는 음악이 재생될 예정입니다. 화면 위에 I 표시를 터치하면 다른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손말TV는 팟캐스트를 수어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 요즘 안 보이시네. 도움을 바라는 신호. 무슨 일 생겼나?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